네, 참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어제도 그동안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난 7살밖에 안 된 원영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유독 미소가 예뻤던 원영이 숨지기 직전까지 이 원영이는 얼마나 춥고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생각할수록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제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완벽한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거짓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고 블랙박스 앞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2월 1일이었죠. 그 아이가 이제 낮 1시부터 학대를 시작을 해서 그 집안의 욕조에 감금을 하고 세제 락스를 들이붓고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찬물을 끼워줬는데요. 평택이 그 확인을 해보니까 2월 1일이 바로 15도, 영하 15도가 나가는 온도였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집안이라고 하지만 난방 시스템이 안 되는 욕조 안에서 그런 행태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욕조문을 잠그고 20시간 동안 방치를 해버렸죠. 예.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사망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범죄 행각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뭐 거짓으로 뭐 원영이 잘 있어 지금 밥 먹고 양치질했어 라든가 또 지금 놀러 가는데 원영이가 오줌을 가리겠나 우리 이사 가서 원영이 잘 키우자라는 이런 얘기하고 더군다나 그 차량 내 블랙박스에 나중에 수사에 대비해서 정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책가방을 산다거나 이런 또 신발 주머니를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경찰이 굉장히 혼선을 일으켰죠. 예. 이건 정말 실종이 됐구나라고 하는데 정말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수사에 혼선을 주는 본인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려는 노력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이러면 가중처벌되죠.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범죄면 정말 의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이번에 현장 검증까지 오늘 예정돼 있죠. 현장 검증을 끝나면은 이제 살인죄 그리고 살인 방조죄로 좀 법리 검토를 한 이후에 그 범죄로 계속 혐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앞에서 지금 1차로 국과수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사인이 기아 밥을 안 준 거예요. 위에서 뭐 전혀 음식물이 나오지 않았죠. 다발성 피하 출혈. 머리에 그 화장실에 있는 동안 매를 맞다가 변기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그냥 붕대로 감고 말았거든요. 그런 그 머리에 발견된 다발성 피하 출혈. 그 외에 저체온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당일날 밖의 기온이 영하 한 12도쯤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이 굉장히 비좁은 곳이에요. 4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그 빌라의 화장실이니까 굉장히 좁겠죠. 거기에 창문이 있고 별도의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욕실도 굉장히 추운데 거기에 찬물로 아이에게 찬물을 부은 다음에 뭐 담요 한 장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밤을 그대로 지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저체온증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계모는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 충분히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예. 그럼에도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점에서 이 살인의 고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보입니다. 방치 자체가 아니라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거는 그건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오늘 그 현장 검증 가는데 주로 어떤 점을 살펴보게 될까요? 네, 현장 검증에서는 이 부부의 그 진술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된 진술이냐. 그러니까 좀 더 큰 범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어떤 위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할 건데요. 과연 학대 행위가 정말 그 본인이 자백한 대로 락스 세제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은 그런 행태만 했느냐 아니면은 진짜로 가학적인 어떤 행위로 해서 아이를 지금 부검 결과에 다발성 피하 출혈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피부 안이 외력, 소위 말하면 물리력 행사로 인해서 그 출혈이 생기면서 고이는 겁니다. 이게 다발성이라고 하면 몸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라는 것이죠. 결국 이게 저체온증하고 겹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학대 행위는 없었는지 쉽게 말하면 직접 때리거나 어떤 둔기나 흉기로 때린 부분이 없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장기간 어느 정도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또 부부가 같이 공범인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 검증을 통해서 소위 실황조사를 작성하면서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부모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 그동안 많이 이렇게 수사를 네. 해보셨으니까 그 경험상 아실 겁니다. 원래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인간이 가장 그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건지 이런 짓 저지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근데 사실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원영이에 대한 어떤 걸림돌을 생각한 게 아닌가. 특히 계모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가 있기 전에 3, 4개월을 하루에 한 끼만 먹이고 예. 그다음에 사건 발생 전 2월 1일 전으로 고소를 올라가면 4일 정도를 거의 굶겼다고 합니다. 가둬놓고.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회사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와서 원영이에 대한 어떤 학대행위를 몰랐다고 지금 변명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 집에 살면서 아이의 어떤 멍이라든가 또 눈치를 보면 알거든요. 이런 부분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부가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는 지극히 이기적인 추악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아이들 스스로 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을까요? 엄마 뭐 계모한테 이런 일을 당하거나 뭐 친부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친부모한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좀 더 옆에서 좀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어떻게 좀 방법 취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뭐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들에게 내가 학대를 당했을 때 대처할 방법, 뭐 이런 게 학대다라는 그런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고 아하. 하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때까지 이게 왜 되지 않았느냐가 오히려 의아스러울 만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이것부터 아이로 하여금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지 알려주는 것도 1차고요. 그 외에 계속 이런 부모들에 대한 어떤 교육 내지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마 다각도로 논의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원영이 평소 밝게 웃던 모습, 유치원에서 웃던 모습 이런 사진을 보면요. 정말 미어집니다. 앞서 인간이 알파고를 이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때 말하는 인간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